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교육진담 수요독서에서 열심히 뛰는 책배달부 곰선생입니다. 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이제 3월이고 정말 날씨도 따뜻해졌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한 벌만 입고 돌아다녀도 약간 쌀쌀하다 정도의 느낌만 들 정도로 정말 완연한 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봄이 오면 같이 따라오는 게 있죠. 바로 개학입니다. 개학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 청취자 여러분과 제가 모두 같이 공부란 대체 왜 하는 것이며 공부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런 생각을 해보기 위해서 좋은 책을 한 권 가지고 왔습니다. 저번 주에 예고해드린 대로 앞에 보시는 이 책,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 혹은 소명으로서의 학문이라고 번역하는 책입니다. 이제는 고전의 반열에 올라가 있다고 평가받는 책이기도 해서, 하지만 제가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아주 작고 가볍고 얇습니다. 이 고전으로서 갖춰야 될 미덕을 아주 제대로 갖추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이 책을 배달해드리는 2분 퀵 서비스로 가보겠습니다. 이 책의 저자 막스 베버는 마르크스, 뒤르켐과 함께 사회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또 이 막스 베버가 학술적으로 쓴 여러 가지 논문들 외에 아주 유명하고 많이 읽히는 강연문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직업으로서의 정치라고 하는 정치를 다룬 강연록이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가 바로 이 책, 학문을 다룬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입니다. 이미 살아있을 당시에 사회학의 거두, 대가, 큰 스승으로 평가를 받던 막스 베버는 정치와 학문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달라는 당시 대학생들의 요청에 학생들에게 건넬 충고를 담아서 강연을 시작합니다. 이 강연에서 그는 전근대 사회와 근대 사회의 차이, 전문화되고 파편화된 근대 사회에 대한 자기 스스로의 진단, 그 속에서 학문의 기능과 역할이 변하는 과정, 사회의 다른 영역과 학문 사이의 차이,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학문에 임하는 사람들이 가져야 되는 자세, 이런 다양한 주제들을 아주 짤막하지만 묵직하게 이야기로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베버나 혹은 사회학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베버의 세계관 전체를 아주 집약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책입니다. 이야기거리도 아주 풍부하고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런 주제들에 대해서 더 알아보시는 것도 분명히 보람 있는 작업이겠지만, 우리는 교육진담인 만큼 한번 이 책을 교육이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기로 하죠. 바로 이런 질문과 함께 시작해보는 겁니다. 대체 우리는 공부를 왜 하는가? 그 답을 여러분께 드릴 수도 있는 책,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입니다. 네, 이 책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막스 베버라고 하는 대사회학자이자 사회학을 만든 그 사람의 세계관을 아주 짧은 분량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책이라는 평가를 받지만, 이제 그에 못지않게 공부라고 하는 것, 이 당시에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강연의 청중들은 대학생이었는데요. 1900년대의 대학생이라고 하면 역시나 지금보다 지위가 훨씬 높겠죠. 그런 사람들이 이제 공부를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공부를 해야 하는가, 혹은 진로에 관해서 이런 것들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관한 베버의 견해를 담은 글이라서 읽기도 어렵지 않고요. 충분히 이제 중고등학생 여러분들께서도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공부에 관해서 내가 좀 더 생각을 해보고 싶다, 의미를 찾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한 번쯤 짚어보고 넘어갈 지점들을 제시해주는 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짚어보셨으면 좋을 키워드를 짚어드리는 이종 보통 키워드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어떤 키워드를 꼽아야 될까, 굉장히 이제 다양한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공부에 관해서 생각한다, 이 책을 읽는다, 그러면은
결론이 사실 좀 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꼽은 키워드는 그냥입니다. 이런 고전을 읽는데 키워드가 이제 생각보다 김 빠지는 단어라서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좀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막스 베버가 주장하는 이 사람들이 공부를 하는 혹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냥입니다. 이거 아마 인터넷에 좀 밝은 청취자분이시라면은 그 원사운드라는 만화가가 그린 그림이 아마 머릿속에 스쳐 지나가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게임을 왜 해? 라고 어떤 게이머에게 물어봤을 때 게임을 하는데 이유가 어딨어? 그냥 하는 거지 라고 대답하는 그 짤방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이 막스 베버가 생각하기에 이 공부를 그냥 해야 하는 혹은 하는 이유는 공부가 더 이상 이제 진리를 찾는 작업이 아니게 됐기 때문입니다. 옛날에 공부를 하는 사람들은 이제 숭고하고 거창한 것, 그러니까 이른바 진리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지금 우리 시대의 공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 물건이나 노동 용역과 같이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대상으로 바뀌었습니다. 뭐 이걸 전락했다라는 부정적 표현을 쓸 수 있겠지만 뭐 저는 그냥 바뀌었다라는 중립적인 표현으로 진행을 해볼게요. 그래서 공부를 직업으로 삼는 대학 교수들조차도 지식을 팔아서 월급을 받지요. 이게 상품이 되었다라고 하는 가장 명백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공부를 열심히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느냐?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공부의 양과 돈을 많이 버는 것 사이에는 사실 별 관계가 없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이어지는 거는 순전히 우연의 산물이다라고 베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학 교수뿐만 아니라 공부를 필요로 하는 어떤 직업을 갖든지 간에 다 마찬가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베버는 이제 이런 경향을 미국적 경향이라고 이 책 안에서 표현을 하고 있는데 꼭 미국적 경향이라기보다는 독일도 그리고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우리나라도 그렇게 점점 변해가고 있죠. 또 베버가 강조하는 건 공부가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들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게 베버의 주장입니다. 공부가 진리를 찾는 활동이며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하면 모든 게 해결되리라고 생각하는 이런 태도를 가진 사람을 베버는 이제 선지자, 예언자 이런 표현을 쓰면서 놀리거든요. 근대적이고 합리적인 사회에 알맞지 않는 태도를 가진 사람들을 비꼬는 말입니다. 베버가 보기에 공부의 초점은 이해와 분석입니다. 그래서 공부라고 하는 거는 문제를 이렇게 해결해야 된다라는 어떤 방향, 가치에 대해서 제시를 해주는 게 아니라 이 문제가 이렇게 생겨 먹은 거다라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범위를 국한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 그런 태도를 지니고 있어야만 정확한 이해와 분석이라고 하는 공부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 이것이 베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베버의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이제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냥 이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나 이제 단순한 그냥은 아닙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공부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베버의 주장입니다. 또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에 초점을 맞춘 공부는 내가 마주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생각하도록 만드는 기능을 한다라고 베버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른 어떤 원인 없이 그 자체에서 스스로 즐거움을 찾아야 하고 그러지 않으면 그 동기가 거의 없는 데다가 매우 어렵기까지 하다는 점에서 공부는 참 힘든 것이죠. 네, 베버의 주장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버는 공부란 일종의 소명, 즉 하나님의 부르심에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제목 이렇게 보면 이제 독일어로 Wissenschaft als Beruf라고 나와 있는데 이 베루프라고 하는 게 영어로 번역하면 vocation, 즉 이제 소명이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직업으로서의 정치 혹은 직업으로서의 학문, 이 정치와 학문이라는 영역은 둘 다 그냥 내가 재미를 느껴서 혹은 실용적인 목적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나에게 주어진 책무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점을 베버는 굉장히 이 책에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서 신이라는 요인을 빼면 사실 뭐 그냥이 되는 것이죠. 네, 이렇게 이 책의 내용을 정리해보고 이 책이랑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을 좋을 문학 콘텐츠를 권해드리는 이제 아이랑 투게더 시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읽으면 좋을 책이 뭐가 있을까 이제 고민을 좀 해보다가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혹시 청취자 여러분 중에 추석이란 무엇인가 라는 경향신문 칼럼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2018년에 실려서 이 인터넷을 강타한 이 추석에 일어나는 가족 간의 갈등을 굉장히 위트 있게 풀어낸 글로 유명한 글인데요. 그 이외에도 이 김영민이라는 사람은 감각적인 칼럼으로 여러 번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되었습니다. 이 김영민 교수는 본업은 서울대 정치외교학과의 교수입니다. 그리고 전공은 중국 정치사상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얼마 전에 중국 정치사상사라는 책도 냈는데요. 이 책은 이 공부란 무엇인가라고 하는 이 김영민 교수의 책은 교수의 입장에서 대학생들에게 대학생으로서 공부하는 방법을 정리한 책입니다. 대학에서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미리 엿보고 싶은 청취자 여러분, 특히 중고등학생 청취자 여러분이라면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공부의 의미를 되찾고 그 방법을 다시 한번 되새김하고 싶은 학생이 아닌 청취자 여러분께도 이 김영민 교수의 공부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책이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공부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뜻에서 이 책과 함께 읽어보시면 어떨까라고 생각을 해서 조심스럽게 권해드립니다. 네, 이렇게 오늘 막스 베버의 직업으로서의 학문이라는 책을 정리해보았고요. 다음 주에 다룰 책은 정재환의 나라말이 사라진 날이라는 책입니다. 우리 교육진담 유튜브 채널에서 가장 많이 하고 있는 이야기는 뭐 다름 아닌 국어에 관한 이야기겠죠. 뭐 학생들이 국어 공부를 잘하는 방법, 뭐 시험 대비를 잘하는 방법, 뭐 국어라는 게 우리 삶에 어떤 도움이 되는가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하다가 우리는 우리 공동체 고유의 언어인 이 국어, 한글이라는 걸 갖게 되었을까요?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바로 나라말이 사라진 날이라고 하는 여러분과 다음 주에 함께 읽어볼 책에서 이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역사에서 독립운동의 역사, 이 두 가지를 모두 한 번에 볼 수 있는 책, 나라말이 사라진 날을 다음 주에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진담 수요독서 코너는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책을 가볍게 하지만 꼼꼼하게 읽어나가는 방송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에서 책장을 넘기는 소리의 숫자만큼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 알람 설정, 링크 공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